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 또 새해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피드백을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 자녀 양육 계획에 대한 나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관련된 일련의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던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스토커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겠다. 이게 지금 이지 모드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 가로줄, 그리고 이 네모칸 하나에 그 중복되는 숫자가 없이 1부터 9까지 맞추면 되는 굉장히 쉬운 캐주얼 퍼즐 게임이에요. 치매 예방으로도 좋고 집중력, 뇌의 정화 이럴 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특히 벌써 찾았다. 이렇게 한 줄. 벌써 지금 보면 이쪽에 4, 5 완성했죠. 일단 그 댓글에 되게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달렸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달렸던 댓글들인데 이제 애를만 낳으면 되겠네요. 빨리 낳아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죠. 아무래도 이제 저를 좋아하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가까운 사람으로는 우리 엄마 진짜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보고 너 결혼은 안 하더라도 애는 꼭 낳아야 한다며. 진짜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 그 애 낳기 홍보 대사예요. 엄마는 나를 낳았잖아요.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야. 딸이고 진짜 앞가림도 알아서 하고 엄마 속도 한 번도 안 썩이고, 나는 좀 되게 조용하고 혼자 이렇게 알아서 하는 타입이었다 보니까 애 키우면서 힘들었던 저 경험이 일도 없고 항상 행복했던 기억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는 낳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할 거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주장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말하는 나중에 나이 들면 애 없으면 너무 외롭다. 근데 애를 낳을 때 나 같은 딸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대 5잖아. 근데 아들들은 보통 독립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거기에는 잘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만들어서 키운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 그렇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근데 이런 것도 다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 그것도 결국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 외로움이라는 건 결국에 누군가 있어서 외로움을 안 느낀다는 거는 그 가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옆에 누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있어야 뭐 결혼을 해야 외롭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씩의 외로움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게 그냥 사람마다 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일 수도 있고, 대표님들은 자기만의 또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뭔가 존재로 인해서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다. 그거는 정말 일시적이고 되게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외로우니까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애는 그렇잖아. 결국에는 둥지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잖아. 개처럼 내가 평생 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애는. 그래서 좀 다르잖아요. 만약에 내 애가 헐헐 날아가고 싶다면 그거를 항시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애한테 뭔가 의지를 하거나 그 아이도 나한테 의지하지 않게 서로 독립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나의 또 이제 노년의 삶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온전히 좀 즐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는, 이건 어른들이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애가 있어야 남편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안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인가? 약간 처음에 이제 약간 결혼할 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약간 나한테는 오히려 좀 족쇄같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하는데 그냥 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 약간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 부부의 관계가 과연 아이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그 참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좋은 그 교육과 감정의 교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없어서 유지가 안 될 사이라면은 그렇다면 애초에 그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진짜 있다면 그때는 내 생각에는 부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주장도 저는
별로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있어야 남편하고 대화거리도 있고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애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거 말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일단 둘이 같이 되게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막상 낳고 나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너의 인생은 이제 개편되는 거다. 오로지 이제 그 아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는 인생, 그걸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내 이제 그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 빨리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난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난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불안하고 오히려 이제 좀 무서운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그래서 홍보대사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도 애를 낳아야 한다, 또 그걸 또 다 해야 한다, 약간 머스트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 거기서 약간 반감이, 또 청개구리 기질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아니 왜? 나 약간 그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거든. 특히 남들이 다 하는 건 다 해야 돼라는 것을 거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할까 하다가도 남들이 다 한다 그러면 잠깐만,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라는, 그게 조금 와닿지가 않았었어. 그게 약간 잘못된 홍보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플러스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감당이 내가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개인적인 고민 포인트였어. 지금도 걔 때문에 운신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나는 그걸 이미 수년간 경험을 해왔고, 이게 애는 더 커지면 커졌지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애는 뭐 학교도 다니고 크면,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거기 매여 있어야 할 거고, 나의 운신이 자유롭지가 않잖아. 내가 무언가 하나에 매여야 하잖아.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이제 최종 목표는 결국에 매이는 거 없이 자유로운 깃털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가 내 인생 목표거든요. 근데 그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거다 보니까 난 이게 조금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일단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아직 내가 이제 40세지만 인생 아직 많이 남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예를 들어 50대가 됐다고 해봐. 내가 그때 은퇴를 했어. 근데 나는 3개월은 푸켓 가서 살고, 3개월은 스위스 가서 살고, 뭐 3개월은 뭐 스페인 가서 살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인생을 사실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에 태어나서 성실하게 그냥 학교 다니고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학교 나와서 정말 그렇게 그냥 이후에는 일 하면서 살았던 되게 단조로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중년 이후는 정말 좀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인생 한 번 사는데? 그게 저는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잖아. 뭘 느꼈냐면, 저녁에 개가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뭘 못해요. 개를 봐주고 걔랑 산책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뭐 훈련도 좀 시켜야 되고, 좀 놀아도 줘야 되고, 정서적인 감정 교류를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애가 있으면 더 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크면 지 알아서 공부도 하고 뭐 하겠지만, 나는 그 저녁에 쉬는 나만의 그 미타임도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난 그거를 애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야.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난 그거를 100% 믿진 않아요. 결국에는 엄마가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이런 삶의 여유나 자유로움이 좀 많이 뺏길 것 같다, 거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게 감당의 문제지만, 내가 내 아이의 일을 처리하기도 너무 빡센 거예요. 내 유튜브 채널, 나의 그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뒤처리를 하고 행정적 처리를 하고 하는 거에도 나는 너무 빠듯한 거야. 근데 여기서 남편이 생겼네? 근데 남편이 외국인이네?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 난 남편의 행정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나 가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게 좀 버거워요. 점점 버거워져. 이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 물론 내가 이제 남편도 생기고 만약에 애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이벤트들이, 좋은 이벤트도 많이 생기겠지. 근데 이게 좋은 것만 기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나쁜 이벤트도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푸딩이가 갑자기 뭐를 먹은 거야. 그래서 애가 약간 탈이 난 것 같은 거야. 막 토하고 설사하고.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발생된 건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 나는 일상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느낌인데 내 몸도 하나 추스리기 힘든데 갑상선 저하오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냐면 자 오늘도 하루 버티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진짜 막 돌아버려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근데 그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은 더 많이 생기더라고. 그날 또 가가지고 치료를 했어. 그래서 막 개복 수술을 한 해 만에 해서 나 막 대성통곡하고 그날 일도 다 캔슬했잖아. 애가 수술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상황인데 이게 뭐 개복 수술 다들 강아지들 많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와중에 또 그게 어떻게 잘 넘어갔어. 정말 내가 감사를 했지. 근데 또 그때 심장병이 발견된 거야. 애가 아직 6살밖에 안 됐는데 되게 크리티컬한 거라고 오래 못 살 것 같다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멘탈이 한번 무너졌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촬영을 하러 갔어. 난 내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다쳤다는 거야. 발이 막 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지금 그 응급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막 이런 사건들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한동안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렇다고 정말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정적인 일만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작년부터 이제 또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내가 그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 일을 하고 있어.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옆에 이렇게 푸딩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너무 웃음이 나고 몸에서 엔돌핀이 팍 나오면서 그 행복이라는 그 감정이 확 느껴지더라. 진짜 별거 아니잖아. 그냥 내 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쳐다봐서 눈이 마주친 건데 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강아지가 없었어. 나 혼자고 내 남편이랑 나만 있었어. 그 상황에서 나를 행복하게 그런 비슷한 그 사르르 녹으면서 난 정말 행복해 라고 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하여튼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 얼굴만 보는 순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그런 큰 만족감과 그 그냥 충만해지는 그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딱 생각을 그때 그 순간 느낀 거지. 애가 있으면 모든 순간이 이래서 의미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행복의 뭔가의 크가 더 높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경험이라는 게 가끔 그렇잖아. 20대 때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감도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점점 떨어지거든. 익스트림한 예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될 때 처음 할 때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그 느낌을 쫓아갈 수가 없다고. 무언가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은 똑같은 것 같아 결국에. 왜 처음에 그 파리 여행 갔을 때 그 느낌, 그 행복감, 내가 혼자 돈 벌어서 파리에 왔다는 그 성취감, 이곳이 너무 멋있어서 느끼는 그 또 행복감, 새로움, 이게 처음에 그 강도가 과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되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처음에 어렸을 때 혼자 많이 다녔었어. 근데 이게 점점 안 다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나는 혼자 되게 좋은 5성급 리조트에 막 스위트룸 가서 그냥 호텔링 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걸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냥 뭔가 식상해지고 이게 처음에 느꼈던 그 만족감과 성취감을 더는 못 느끼더라고. 그거를 또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 더 비싼데 아니면 더 가기 어려운데 막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한계가 있잖아.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웨이트로 뭔가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데 중량을 계속 얹어야지 더 만족감을 느끼는 느낌이야. 내가 결국 어느 순간 한계는 오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도쿄를 갔는데 도쿄에 그냥 길거리만 봐도 막 와우 막 이러면서 그 사진을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갔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 남편이랑 같이 또 가니까 느낌이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
진짜 제로에서 시작하더라고. 그냥 그 옛날에 대학생 때 갔던 그 스타일의 여행도 너무 재밌는 거야. 둘이 같이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아키하바라도 가고 골목 식당에서 라면 먹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갔으면 그걸 했겠냐고. 절대 안 하지. 근데 둘이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 여행을 혼자는 절대 안 가게 되더라고. 혼자는 안 가 이제는. 재미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느낀 거죠. 내가 지금 남편이랑 같이 가도 이렇게 좋은데 애기가 있으면 이게 더 극대화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스위스 구스타드에 있는 리조트를 갔는데 내가 애기가 있었으면 못 데려갔었을 거야.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기 용평에 있는 스키장을 가도 그냥 애기랑 같이 가면 행복하겠구나. 너무 재밌겠구나. 나는 눈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과연 푸딩이가 없었다면 그 눈 오는 날을 그렇게까지 즐길 수 있었을까? 나 진짜 막 강아지랑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우리 둘이 같이 막 눈사람도 만들고 그래서 눈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생을 좀 더 이렇게 행복함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맞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알겠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내가 올해 생각도 해보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또 나의 생각도 공유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설적인 토크. 근데 나의 결론은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야. 애가 있는 삶, 애가 없는 삶, 무엇이 더 행복하고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나에게 좋다라는 것엔 정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에 장단점은 있고 리스크는 있더라고요. 애가 없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고 행복하지 않아 이것도 절대 아닌 것 같고 애가 있다고 해서 행복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이 위아래의 피크가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감정의 기복이라고도 하잖아. 감정 기복이 이렇게 잔잔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잔잔한 사람들은 나쁜 기분도 슬픈 기분도 많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지만 기쁠 때 또 이렇게 리액션이 이만큼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이게 큰 사람들은 좋을 때도 리액션이 이만큼까지 올라가잖아요. 대신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이만큼 내려간단 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 거지. 애가 있는 삶은 내가 봤을 때 이 진동폭이 더 큰 삶인 것 같아. 이만큼 행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어요. 나 자신이 아프면 그냥 그거 하면 그만인 건데 내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슬픔은 이만큼이 되더라고. 더 많이 힘들고 불행해질 수도 있겠지. 이 잔잔함은 결국에 나중 되면 살짝 건조해질 수도 있고 생각할수록 어느 하나가 딱 맞다? 뭐가 틀리다?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딱 만 40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연적으로는 사실 막차에 가까워. 물론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제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단 결정할 시간은 많이 남아있진 않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아주 최소한이다. 이거 정말 팩트인데 다 뭐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그거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야. 근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난 요즘에 자다가도 아이를 가져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만약 엄마가 된다면 지금 당장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좀 불안해지고 그래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 번 또 선택을 하면 또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게 진짜 나는 너무 무서워. 내가 만약에 일찍 결혼해서 한 5, 6년 전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조금 시간도 보내고 생각할 겨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하나 팩트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왜 낫냐 맞냐 하는 문제들은 솔직히 그냥 어떤 모양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 문제를 놓고선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뭐가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모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똥똥 속에 살아도 그 속에서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의 선택이나 어떤 한 가지의 삶의 모습 그거 하나를 그냥 행복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던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저의 또 이야기를 공유드리고 결혼을 일찍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근데 후회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뭐 수도권 하나도 못했어. 생각보다 집중이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 여러분 또 10월
아직 새해 시작인데 1월이라서 조금 싱숭생숭하잖아요. 좀 또 새로운 2026년이라는 또 숫자에 좀 친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올게요. 안녕.